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왕년의 명동 꽃다방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설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내셨어요, 부디는? 예, 잘 보낸 것 같긴 한데요. 예, 벌써 근데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진짜 설 연휴 지나니까 금방 1월이 가고 이제 2월. 어느덧 2월입니다. 세월 진짜 빠르네요. 아, 이렇게 와. 빨라요. 2023년 시작하고 이제 2월이니까 2023년도 이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은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의 새해는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시작하면서 또 좋은 얘기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언 한번 쏴주시죠. 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커트 르윈의 명언입니다. 네. 예,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은 대개 지난번 성취한 것보다 다소 높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다음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꾸준히 자신의 포부를 키워간다. 좋다. 네, 좋은 상당히 말인데요. 자꾸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네요. 되새겨보면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의미를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은 지난번 성취보다 다소 높게, 조금 너무 높지 않고 조금만 높게, 그러나 과하지는 않게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이뤄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뭐 어떤 일이 한번 성공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성공 사람들이 목표를 이뤘다고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도 조금씩 꿈을 이뤄나간다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우리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목표들 세우셨죠, 다들. 우리 부디 네. 구독자 여러분들. 네. 그런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와, 정말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1월에 아마 목표 세우시고 벌써 약간 좀 흐지부지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좀 네, 맥 빠지는 작심삼일. 분들,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너무 높지 않은 목표를 우리 꾸준히 한번 이뤄가는 한 해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범위 넓혀서 세상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네, 오늘은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의 이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뭔가 약간,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카카오 지난번에 뭐 지난해죠. 네. 카카오 불통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난리가 났었죠. 큰 파장이었어요, 파장이 정말. 크게 사회적인 네. 파장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서 이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는 규제책을 내놓고 규제 목소리를 또 국회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흥미로운 거는 이런 거죠. 이게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정부 똑같아요. 이 목표는 소비자 중심을 내세우며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적절치 않다. 네. 규제하는 게 이렇게 논란이 지금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거든요. 과연 뭐가 정답일까? 네. 우리 사회에 정답은 없겠지만은 독과점은 반드시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 불통 사태 나면서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그때 느낀 게 많아요. 왜냐면
카카오 불통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랬더니 그렇게 사고가 났더니 너무 이 사회 곳곳이 너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새삼스럽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규제를 해야 된다. 네. 왜냐면 독점이 강하다 너무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이제 그런 거죠. 온 나라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 기업 육성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시장 자율적 규제라는 이제 그런 방향과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율 배반적인 건데 지금 정부는 뭐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성장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을 뭐 전적으로 돕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 네. 발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네. 동시에 또 규제 강화에도 나서고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은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뭔가 정답은 없겠지만은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연구와 실태 조사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좀 상생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더불어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부디의 세상반사 이 시간에는 좀 더불어 함께 이런 얘기를 부디가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찬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들려주셨고요. 원래 전문은 부동산이시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한껏 견해를 알려주실 시간을 준비하시고 있잖아요. 세미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각종 규제도 많이 풀렸고요. 사실 지난 정부의 규제들이 지금 거의 다 풀려가는 지금 상황이죠. 네. 조금 미진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규제는 지금 다 풀고 있고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실내 마스크 네. 의무 규제는 해제가 됐죠. 일단 해제가 됐어요. 근데 네. 저도 새벽에 운동하면서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소규모 인원으로라도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맥을 짚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10분 정도 모시고 세미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지금 이거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때 했어야 되네. 이런 생각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네. 좀 보여져서 꼭 필요한 분들 10분, 우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더 환영을 하고요. 예, 그런 분들, 전 지방분들한테 애정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가장 전부 다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할 때 와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방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방분들이 이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났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안 할 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 때 재개발, 재건축, 지금 정말 이 서울시장에는 가장 큰 화두죠. 거기에 대해서 보따리를 몽땅 풀어놓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보따리를 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2월 9일 그리고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세미나 열 예정이고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네요. 네. 네. 1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네. 2부는 또 우리 윤민국 본부장님이 네. 또 지역 물건까지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다 해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과연 어떤 지역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크게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또 이메일 통해서, 네이버 폼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개별적인 고민 좀 해결해 봐야 되겠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뭔가 좀 잃어보고 싶은데 고민이 많다. 아니면 공부를 해봐도 갈등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네이버 폼, 또 이메일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님, 구독자님 만나볼게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는데 어떤 점 궁금하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제가 그 목동 3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재건축 기대감은 있는데 제 생각보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네. 매도하는 게 나을지 보유가 나을지 상호 접해주려고요. 네. 목동 3단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네, 보유 5년 정도 됐어요. 아, 보유하신 지 5년 정도 네네. 되셨는데, 목동 단지야 뭐 늘 재건축 기대감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야말로 뭐 안전진단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도 가격 때문에 좀 아쉬우신가 봐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만약에 뭐, 매도하려는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매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선택지에 넣어놓고 있으신 거예요? 네, 살기는 좋은데 가격이 네. 많이 안 올라가면은 네.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좀 아쉬워서 가격이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좀 옮겨보자 이런 생각도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목동 3단지 5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지도 보면서 부디와 함께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단지 목동은 너무 뭐 입지 좋은 곳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3단지, 5단지, 7단지 뭐 이런 데들 요번에 10단지, 12단지, 14단지 이번에 1월 달에 1월 10일부로 안전진단 통과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가장 수혜를 본 아파트 단지가 이 목동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바로 이 목동역, 오목교역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목동은 뭐 아시다시피 학군이 뭐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목동역에는 지금 강북 횡단선 들어오고요. 강북 횡단선이 목동역에 들어오고 오목교역에는 목동선 들어오거든요. 목동선도 네. 들어오고 하여간 주변이 상당히 많이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다 목동이 단지들이 아파트로 다 바뀔 거예요. 싹 다 바뀌는데 지금 집값이 지금 뭐 이렇게 안 오르고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이유는 지금 목동이 아시다시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였어요. 2년 지금 돼가거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뭐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지 투자 수요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지금 여기가 목동, 뭐 압구정동, 뭐 이런 데들 묶여 있잖아요. 잠실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년 가까이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2년째 지금 묶여 있는 건데.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지정을 했다 어느 정도 이거 뭐 투기 요소가 좀 없어졌다 싶으면 바로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한 2년까지는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2년까지는 묶어 놓을 수 있는데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걸 묶어야 될지 다시 2년이 되니까 또 이제 묶으면 1년이 연장이 되면 3년까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년을 묶을지 말지를 6월 달이 전에 2년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년까지 묶어놓는다? 이거는 별로 저는 그런 경우는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의 어떤 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시장도 좀 뭔가 이렇게 확 좋아지진 않잖아요. 조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와중에 여기를 계속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놓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고 만약에 1년을 묶어놓는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1년을 묶어놓는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이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뭐 현재 이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 이거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재건축이 되면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지, 여기는 절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가지고 계세요. 여기 뭐 합권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생기는 곳,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해라. 변화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직까지는 재건축 완화의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 미약하지만 여기 규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게 되면은 양상 완전히 바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갈등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부디 의견은 무조건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좀 남들이 보기엔 좋아 보여도 내가 갖고 있을 때 조금 뭔가 미심쩍거나 답답할 수 있죠. 가격이 지금. 안 올라서 답답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인내심을 더 갖고 있어 보면 분명히 여기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막 떨어진다고 계속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재건축이 정말 좀 하나하나 실행이 된다면 진짜 파급력이 높을 거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으로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쪽에 부동산을 한 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6억 이하에 투자금은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괜찮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동구 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동구 쪽이라고만 하셨고 구체적인 지역은 안 찝어주셨네요. 뭔가 성동구 쪽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투자금은 2억 3억 정도, 매매가는 6억 이하니까 전세가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역 어떻습니까? 여기가 성동구면은 바로 이제 뭐 건너편은 동대문구니까, 성동구는 마장동하고요. 지금 사근동, 용답동 이 세 군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동구는. 왜냐면은 지금 투자금 2, 3억 정도라고 그랬죠? 2, 3억. 투자금 2, 3억. 그렇다면은 무조건 이거 재개발 쪽에 이분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장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근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장동도 신통 기획 재개발, 거기도 지금 지정이 된 데가 있고, 그리고 사근동도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된 곳이 있고요. 이 세림 아파트 밑쪽으로. 그래서 사근동도 뭐 신통계획 2차로 또 지정된 데가 있고, 다 지정이 된 데들이 있어요. 지정이 된 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신통기획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은 바로 묶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실거주자만 들어가야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간다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의미는 이미 지정이 돼서 가격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그런데 이 마장동이나 사근동, 그 다음에 용답동, 여기가 세 군데가 다 이
성동구니까 다 괜찮아요. 사근동도 되게 낡은 동네고, 이 마장동도 이 세림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만 이쪽 주변이 다 낡은 곳이에요. 이쪽도 다 낡은 동네. 낡은 동네라서 개발이 되면 물론 좋은데 우리 항상 이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마장동과 사근동은 이미 뭐 신통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안 묶여 있는 데가 바로 이 용답동이거든요. 이 안 묶여 있는 데가 한번 보시자고요. 용답동을 조금 크게, 예, 안 묶여 있는 데가 이쪽 용답동인데, 용답동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용답동이 어디냐면은 지금 요쪽 라인이에요. 요쪽 라인인데, 왜 이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용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답심리역이 있고요. 이쪽이 답심리역, 그 다음에 용담역. 이 바로 여기가 청계천이잖아요. 이쪽이 청계천. 그래서 이쪽을 지금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동의서가 50%만 되면은 건축 허가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쪽에 지금 지정이 된 마장동이라든지 사근동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쪽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거는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용적률을 500%.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어서 답심리역과 용담역 양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정이 지금 아직까지 되진 않고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해서 동의서가 거의 이제 50% 되면은 건축 제한으로 묶여요. 건축 제한으로 묶이면 가격은 뛸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지금 동의서는 걷고 있지만 지정이 안 된 데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훨씬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용적률을 높이 상향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을 훨씬 더 크게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도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쪽, 그 다음에 사근동, 이쪽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닌데, 이쪽보다는 여기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런 또 개발 방식도 있고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이쪽 라인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후보지로 지정된 것보다는 새롭게 지정될 곳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은 지금 신통구역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예, 까다로워요. 근데 역세권 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보통 구역 지정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역이 지정되는 날, 구역 지정일. 이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 신축을 사던 아무 걸 사도 우리 신축 살 때는 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을 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신축을 왜 사라고 하겠어요? 신축과 구축 똑같아요. 단지 이제 감정평가를 나중에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더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축은 전세가가 높잖아요. 신축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세가 좀 더 높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특히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신축을 해야지 또 혜택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좌우지간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발도 종류에 따라서 좀 알아둘 게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성동구 쪽에 투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아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겠죠. 전화 주셔도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폼이나 이메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강동역 SK 리더스뷰 84제곱미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해도 될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결정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동역 SK 리더스뷰 청약을 계획 중이신데 청약도 신중해야 되겠죠. 네, 여기 그렇죠. 어떨까요? 네, 이게 25년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네. 예, 강동역하고도 뭐 역세권이고요. 입지는 항상 오피스텔은 좋죠. 이쪽 라인이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거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에서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쪽은 이제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이 거의 한 4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리고 평형도 큰 평형대예요. 25평, 30평형대.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평형, 원룸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상 분양가 뭐 평당 1,700, 1,800 정도 지금 예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한 9억에서 10억? 84제곱미터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용. 예, 그러면은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점을 얘기하면은 오피스텔은 청약통장하고는 무관해요. 오피스텔을 산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못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청약통장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또 없다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제 장점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네. 이제 평형대가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쪽은 천호동, 천호역 쪽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 입지도 좋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주변에 여기가 이제 이쪽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 제가 알기로 25평 정도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11억 정도? 11억에서 뭐 11억 좀 넘어가거나 이 정도. 이게 과거에는 한 15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억까지.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 주상복합이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레미안 이 강동 팰리스가.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비교적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리더스 뷰가 생각 외로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지는 다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이 투자의 목적이냐 아니면 내 거주의 목적이냐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거주의 목적이라면 뭐 특별히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거주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거주의 목적이라면 오피스텔도, 이 큰 평형대 오피스텔들은 역세권이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높아요. 요즘은 이 큰 평형대들은.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이것도 가격이 뭐 좀 더 오를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전적인 투자의 목적은 아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거주의 목적,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장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나 거주 목적일 때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이 인근에 계시는 부동산 사무실에 연결을 한번 해서 분위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희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처음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객관적인 분석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바로 인근인데요. 바로 앞에 부동산 한번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강동구 길동에 있는 YCT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강동구 길동의 YCT 부동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민정호 대표라고 합니다. 네, 민정호 대표님 이렇게 연결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희 상담 중에 강동역 SK 리더스뷰 청약에 대한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예, 몇 예. 가지 뭐 여쭤볼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예, 예. 네네.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네, 맞나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현지 분위기라든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네.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어떤지 만약에 상담이 중개사님에게 이제 대표님에게 들어갔다 그럼 어떤 내용을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뭐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워낙 좀 훌륭한 곳이라서 네, 뭐 제가 뭐 따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일단은 제일 좋고요. 더블 역세권이라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자동차 교통편으로도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라든지 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도 이제 개통 예정이라 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네.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네. 예. 네네. 뭐 그렇다면 근처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처에는 바로 뭐 대형 병원, 뭐 강동 성심병원이 인접해 있고, 네. 예, 뭐 천호역 쪽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마트가 다 입점돼 있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지금 이분이 뭐 청약을 해도 될지 뭐 이런 점을 예. 지금 저희에게 상담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이런 문의가 좀 예. 많이 오는 편이에요, 대표님한테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요즘은 뭐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편이라, 그렇죠. 네. 다른 문의는 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에 지금 지난해하고 1월달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어때요? 강동구 쪽에? 분위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강동 둔촌동 그 주공아파트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예. 그거랑 연결해서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직 뭐 입주는 멀었잖아요. 예? 아직 입주는 멀었잖아요. 그쵸? 아직 입주는 멀었죠. 아직 입주는 멀었고. 예. 요즘 그럼 분위기는 그냥 뭐 이렇게 12월 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선호동, 이 강동구가 원래 일자리가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도 이제 크게 생기고요. 예, 9호선 라인도 들어오고 해서 강동구도 이제 우리 보통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동구도 이제 조만간 강남 4구로 인정을 받을 날이 올까요? 인정받을 수 있죠, 충분히.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계시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앞서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담 신청해 주신 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이 대표님도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부디도 뭐 장점도 많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생각해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종합해서 좋은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부디의 의견도 분석도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실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좀 떠나보면서 추억도 생각해보고 부동산과 관련시켜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과거에 없어진 직업,
네. 아유, 많겠죠. 네, 없어진 직업. 몇 개 재밌는 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네요. 네. 가마꾼, 물장수. 그 가마를 이렇게 들어주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마 메고 가던. 물장수는 뭘까요? 물 물을 파는 파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물을 사 먹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사 먹었던 거예요? 물장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맞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는 안 살아봐서 어쨌든 가마꾼과 물장수 이렇게 물을 지고 다니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거꾼과 보부상. 진짜 여기 사진 자료로 나와 있는데 되게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네, 인력거꾼 하면은 저는 소설 생각나요. 운수 좋은 날인가? 맞아요. 그쵸? 저도 봤어요. 예, 네. 운수 좋은 날에 인력거꾼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다모, 광대, 대장장이, 연부, 엿장수, 착호갑사 이런 직업들이 사라진 직업이라고 합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연부는 소금 채취원이고요. 착호갑사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군사였대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정말 호랑이가 많았나 봐요. 많았던 시대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다모는 뭐 유명한 드라마로도 있었는데 원래는 식사를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하는 그런 관비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체포하는 임무도 수행을 한 다모라는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3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진 뭐 같으세요? 구두 닦기. 그쵸. 네. 구두 닦기는 좀 오랫동안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 구두 닦기라는 말은 좀 이제 안 쓰지만, 그치. 구두를 닦아주시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직업이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딱 어떤 단어처럼 구두 닦기 소년 뭐 이렇게. 저기다 발을 저렇게 올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닦았어. 그러니까요. 저 어릴 때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봤던 기억이 나고. 똥장구는 뭐예요? 똥 푸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건 진짜 처음 봐요. 똥 푸는 처음 사람. 들어보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어카 빙수 판매원도 있네. 빙수를 리어카에서 팔았나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뱃사공, 성냥제조원, 연탄제조원, 염색소 주인, 타자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뭐 만화방이라는 것도 지금도 있으니까요. 아직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염색소라는 것도 지금도 있고 연탄을 만드시는 분도 지금도 뭐 연탄을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지금도 물론 있고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직업이 혹시 있으세요? 머릿속에 남는? 이 1930년대에서 60년대 직업 사이에. 직업이 네요. 가만히 있어봐. 직업? 만화방 주인은 제가 만화를 어릴 때 상당히 좋아했는데 만화방 주인 이게 또 직업인가? 만화방도 직업이었나? 직업일 수 있죠. 뭐 만화방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만화 가게를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봐야 돼요. 밖에 나오는 순간 아웃이야. 금액을 돈 내고 들어가면은 네. 그때는 안에 뭐 화장실 없었잖아요. 밖에 가야 되는데 나갔다 그러면 일단 못 들어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런 기억이 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무조건 참고 만화를 봤던 그런 추억이. 요즘에 만화방 한번 가봐야지 하고는 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편하고 좋대요. 먹을 것도 진짜 많고. 저는 요즘 못 가봤어요. 저도 요즘 못 가봤는데 뭐 만화방은 지금도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겠다. 예, 네. 버스 안내양 옛날에 회수권이라고 버스표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버스표 10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한 장씩 주는데 지금도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그걸 다 예전에 그걸 갖다가 뭐 딴 걸로 바꿔 먹고. 그걸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었어요? 과자 같은 거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학교 누나한테
돈도 막 빌리고 5,000원 준 적이 있어요. 누나가? 그 옆에 학교 누나한테. 아니, 어떤 누나가 그 당시 그리고 5천 제가 원이 큰 돈 아니에요? 그 숙명여고 네네네. 다니던 분이었는데 네. 제가 누나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중학교여행 때 차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아니었는데. 몰랐죠. 어머. 그냥 지나가는 분이었는데. 네. 아, 세상에. 거기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나 잡으려고 인상 좋은 누나 잡으려고. 그랬더니 5,000원을 딱 주면서 세상에. 5,000원을 주면서 합의하고 이런 부모님 갖다 드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고마운 누님이면서 되게 부자 누님이었나 보다. 네, 부자였던 그쵸, 것 같아요. 5천 원을 그렇게 딱. 그렇구나. 근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말하지만 그 돈 다 만화가에 가서 다 사 먹었어요. 부모님 안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은 어린이. 진짜. 왜 그랬습니까? 아이, 뭐, 다 추억이니까,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 누나가 이거 영상 보시면, 저라고 찾아오셔도 좋겠네요. 그죠? 5,000원을 주셨던 5,000원 그 큰 당시. 돈이었죠. 네. 예. 자, 그리고 전화교환원, 미신공, 광부. 뭐, 광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있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있으시죠. 정말 힘들면서 그렇죠. 위험한 네. 일을 하시죠. 냉차 판매원, 도로공사 인력, 미신공, 버스 안내원, 복덕방 주인, 세운상가 발명가, 전차 운전사, 전화교환원, 출판 강사. 뭐 이 중에는 아니, 지금도 복덕방 주인이 이 복덕방 주인이 지금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도 중개업, 있죠. 그 뭔가 약간 이름만 바뀐 거지. 이름 바뀌고 용어 바뀌고 그러니까 약간의 용어 뭐 어떤 세련되졌다 그럴까? 보니까 이미지가 지금 네. 다 있어. 대부분. 맞아요. 지금 있어요. 여기 다방 DJ도 있네 여기. 70년대. 70년대 야, 이 다방 DJ가 있네. 여기 있잖아요. 다방 네. DJ셨잖아요. 꽃다방. 저는 꽃다방이죠. 꽃. 명동의 그 유명한 꽃다방. 아니 근데 꽃을 엄청 강조하시네. 그냥 다방과 꽃다방은 달랐군요. 아니 그 명동에 예전에 그 음악다방 많이 다니던 분들은 꽃다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명동에서 유명했어요. 부심이 자부심이 그럼요. 전 뿜뿜. 메인 DJ. 네, 꽃다방 메인 DJ. 꽃다방 메인 DJ 좋습니다. 뭐 여기도 사실 쭉 써놓은 것 중에서도 지금도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사라졌다기보다는 많이 없어진 그렇죠. 수가 줄어들거나 예, 예. 뭐 이런 직업들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엔 진짜 그 동네마다 이거 기억나네요. 회전목마라고 해서 놀이동산만 가면 있는 회전목마 아니고 이렇게 말 태워주러 오시는 맞아. 할아버지 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데 어디는 퐁퐁이라 그러고 어디는 방방이라 그러고 이런 어떤 트램펄린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래요?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팡팡 튀어오르는 요즘도 있잖아요. 있는데 예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살 빼는 거. 팡팡. 저랑 지금 상상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겁니다. 그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 그 트램펄린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동네마다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참 정겨웠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직업을 거쳐서 미래 유망 직업에는 가상현실 전문가, 드론 전문가, 로봇공학자, 스마트팜 전문가, 자율주행차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인터넷, IoT 전문가, 3D 프린트 전문가 많은데 이제 거의 뭐 4차 산업혁명과 그러네요.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관련된 직업들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뭐 추억도 하면서 재미로 좀 알아봤는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이나 시사점은 뭘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이 산업구조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 생길 거고 또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직업이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도 생겨나는 거고 변화한 시대의 직업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인공지능 AI 중에 굉장히 요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챗 AI가 있어요. 채팅을 하는 AI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면 뭐 챗 GPT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 AI
챗봇이 있는데 그걸 해봤거든요.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뭘 물어보든 간에 실시간으로 채팅하듯이 대답을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세상이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 좀 놀랐는데 진짜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네, 그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면 자꾸 뒤처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직업들, 또 많았던, 성행했던 직업들, 지금은 좀 사라진, 혹은 숫자가 좀 적어졌거나 비중이 작아진 직업들 알아봤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오늘 재미있게 다녀왔네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좀 더 나은 그런 올해의 계획들 세우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도 춥다 했는데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끝까지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돈 되는, 부자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